안녕하세요. 최대입니다. 이번에는 이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강의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. 이제 기출문제가 왜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 회계 2급일 수도 있고 회계 1급일 수도 있는데 회계 1급을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겠죠. 뭐 실기필기라는 책으로 여기서 이론도 공부하고 이론의 객관식 문제도 풀어봤고 그 다음에 실무라고 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공부하게 되죠. 계정 과목부터 시작해서 뭐 결산, 뭐 원가액 이렇게 다. 근데 이걸 이렇게 쭉 뭐 이 정도를 공부하는데 보통 얼마 걸리느냐 이렇게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겠지. 이게 다 끝났어요. 처음부터 이제 쭉 다. 그럼 뭐 한 번 더 돌리는 사람도 있겠고, 두 번 돌리는 사람도 있겠는데,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다 했고, 이것이 이제 실제 시험에 이제 기출된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이, 이런 분들이 있죠, 이제. 책 사기 아까우니까 세무사회에서 출력을 해가지고,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요. 뭐 그렇게 하셔도 돼. 근데 이제 다만, 그 기출문제라는 것이 당해전도 것만 있는 게 아니고, 뭐 1년 전 거, 2년 전 거, 뭐 회계 1급이야 뭐 그렇게 법이 많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한두 개 정도 달라질 수 있죠. 근데 이제 세무사회의 기출문제는 연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1년 전 거, 2년 전 거면 그 사이에 법이 바뀐 내용이 조금은 있어요. 부가세 편에서. 그래서 약간 뭐 불확실할 수도 있고 그냥 그것도 다 감안하고 개정된 내용을 공부하셔도 되고.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기출문제 책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? 요거를 다 했는데, 이런 거죠. 다 했는데 시간이 이제 한 시험이 한 1, 2주밖에 안 남았어. 근데 이걸 또 앞에 걸 다 하자니 앞에 가서 또 잊어먹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 이 세무사회 기출문제를 지금 현재의 회계연도, 현재의 회계연도에 맞게 실기의 데이터를 다 변화를 합니다. 그 다음에 혹시 이론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바뀐 내용이 있으면 지문도 수정을 해요. 그래서 현재 시험에 맞게 변환을 하고 지문을 다 바꿔놓은 거야.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저걸 다시 정리할 게 아니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왜냐하면 문제가 이제 여러 군데가 출제가 되니까 뭐 객관식이 15개 그 다음에 실기가 문제로는 따질 수 없으니까 비중이 얘가 30점, 얘가 70점이니까 이거 풀고 이거 풀어서 이제 틀린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. 잘하는 것은 잘 맞췄지. 예? 틀린 답, 틀린 걸 체크해. 그리고 1회차를 풀고 틀린 걸 체크하고 채점 매고 그 다음에 2회차 풀 텐데 일단 체크를 하는데 이 객관식 문제도 문제가 15개 있는데 어떤 거는 쉬운 거 있고 어떤 거 좀 어려운 게 있죠. 자주 나왔던 거. 그러면 교재가 어떻게 됩니까 되어 있냐면 객관식 문제에 해설해 보면 1번부터 이제 15번의 해설이 있겠죠. 어떤 것은 그냥 너무나 기본적이니까 반복적인 것들은 단순하게 나오지만 여기서 뭔가를 요약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있어요. 자주 나오는 것들. 여기에 요약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본서를 찾지 말고 본서에 있는데 또 뒤지려면 힘드니까 본서에 있는 것 중에 이번 문제를 통해서는 요건 반드시 요약하고 그 다음에 다음 회차에 가서 또 문제 풀다가 보면 또 어떤 것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. 그걸 보면서 정리를 하다가 총 20회를 풀다 보면 아주 똑똑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1회차 풀고 점수가 뭐 70점 이상 나오면 좋겠지만 한 50점대 이건 좀 심각한데 나왔어. 그러면 일단 1회차에서 틀린 문제 반드시 다음 회차에 가서 정리하고 또 풀고 그러면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조금씩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각각의 파트에 요약 정리된 걸 다시 한번 잘 읽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20회를 풀다 보면 실제 시험을 보러 갈 때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 훨씬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책이 그렇게 집필된 겁니다. 단순히 아니 뭐 세무사회에서 기출문제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뭐로 돈 주고 사는지 모르겠다. 그래야 안 써도 돼요. 그런 필요가 없으면. 근데 하여간 이 책은
그런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책이다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객관식 15개가 나오는데 꼭 한 개 정도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. 그냥 다루지 않은, 좀 범위를 초과하는 거.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100점 만점이 합격이 아니니까. 그러니까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합격률이 많이 나오면 좀 곤란하겠죠. 뭔 시험이 있다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집어서 막 꾸겨 넣어서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. 그럼 이제 그것까지 맞추려고 이 본서에 그걸 다 실어 놓으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. 어차피 걔는 한 번 나오고 안 나올랜데. 그래서 본서의 내용만 집중하시고 이 범위를 초과돼서 나오는 것들은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구나. 그럼 이제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바로 윗급수를 또 공부를 해야 돼요. 응? 점점 그 위에 것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 단계를 공부하실 때는 이 단계를 넘치는 몇 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음 급수에 가서 만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출문제 교재를 만들게 된 거고, 기출문제 강의를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